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끔씩 남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곳에 올라오는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제 나이는 30대이고 2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한자리에서 돈가스 집을 하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동네 장사기는 하지만 단골도 많고 장사도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침체나 여러 프랜차이즈 영향을 받아 손님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저 역시도 당시에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직장 다니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시작한 작은 카페였는데 생각보다 짭짤하긴 했어요. 부모님의 돈가스 집보다 매상이 2배도 더 나올 정도니 이른 나이에 시작한 사업치고는 괜찮은 편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돈가스 가게랑 저희 커피숍을 합치자고 말이에요. 마침 동네에 괜찮은 상가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평수가 엄청 크더랍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시면서 매장을 반으로 나누고 한쪽은 돈가스를 팔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카페를 운영하자는 계획이었죠. 아무래도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멀리 있는 커피숍을 찾을 바에야 바로 옆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었어요. 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저희 카페는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를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 실제로 꽤 설득력 있는 묘책이라고도 생각해서 결국 아버지와 함께 두 매장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내부 단장부터 리모델링까지 돈 들어갈 때 투성이더군요. 초반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밤잠 줄여가며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제가 운영하던 카페의 단골 손님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손님들 유치에도 힘을 썼죠.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반년 정도는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양쪽 직원 수만 해도 10명이 넘어갈 정도로 안정권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평생 돈가스만 파시던 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파스타까지 팔기 시작한 게 신의 한 수였죠. 실제로 요즘에도 매출 내역을 분석해보면 돈가스 쪽 메뉴보다는 파스타 쪽이 월등히 많거든요. 거기다 제가 가장 자랑하는 메뉴가 바로 해물 누룽지 파스타예요. 엄청 매콤하지만 각종 조개류가 듬뿍 들어가 있어 자꾸 땡기는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시점이 바로 사업 확장으로 가장 어려울 때였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복잡하긴 합니다. 남편은 제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렇다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건 아니고 바로 옆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저한테 호감을 느껴 단골 손님이 돼버린 거죠. 거래처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렸다가 매장에서 일을 하는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그때 이후로 특별한 볼 일이 없어도 일부러 멀리까지 제 카페에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호감형의 외모에 직장도 나름 탄탄한 편이라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종종 하면서 언제쯤 결정을 할까 생각을 할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설마 가장 돈 없고 힘든 시기에 남편이 청혼을 해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것도 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 말이에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그랬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조금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를 하자고 하셨지만 남편은 자기가 이제껏 모아온 돈을 내놓으며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고 없이 시작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다 사정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진상짓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남자답고 패기 있어 보여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확인해 보니 정확하게 4천만 원이 있었고 그 돈으로 집 구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판단을 하셨죠. 아무튼 간에 남편과 저의 결혼을 빨리 시켜주고 싶던 아버지는 또다시 특단의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건 바로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지 들어와 살라는 거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와 당황하긴 했지만 저 역시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일 거라 생각해왔던 터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상의해서 결국 저희 부모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네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 처가살이하기로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애초에 자기가 밀어붙인 게 있어서인지 오히려 저랑 매일 볼 수 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점에 결혼하는 방법은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버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조금의 수익이라도 정부 매장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진작에 분가했지만 말이에요.
남편에게는 어머니 한 분과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그동안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죠. 시어머니도 일을 하시고 시누이도 졸업하고 한참 백수로 지내다 저희가 결혼할 때쯤 취업을 했다고 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하루는 제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 여동생이 취업을 했다고는 하나 아직 사회초년생 아니냐고. 그러니 결혼하고 반년 정도만이라도 생활비를 조금 지원하고 싶다고요.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애초에 충분히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강행한 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장 다 잡고 거기다 청첩장도 전부 보낸 상황에서 갑자기 생활비를 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가 쪽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처가살이까지 결심한 남편에게 나름 짠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거기다 꼼수 같은 거 쓰면서 둘러대지도 않고 사실대로 말해준 점에 높은 점수를 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보내자고 하는 금액이 그리 부담 안 되는 액수인 것도 한몫했죠. 한 달에 50만 원이었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제게는 충분히 가능한 돈이었어요. 그렇게 가장 민감한 문제까지 마무리 짓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가살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남편에게 저희가 요구한 건 거의 없었어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은 남편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상 차려놓고 걷기 운동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가게 오픈할 준비에 들어가시면 저와 같이 거의 밤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번은 남편이 장인어른 장모님 얼굴 까먹겠다고 농담을 할 만큼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죠. 거기다 남편이 불편해할까 말 한마디 건넬 때조차 조심하셨어요. 물론 남편 역시 청소를 해놓거나 가끔씩 요리 솜씨를 발휘해 저희 부모님께 대접할 만큼 자기 나름대로 감사를 표시하면서 지냈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별 문제 없이 살다 분가할 생각만 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질 줄 정말 몰랐네요. 처음엔 시어머니라는 사람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똑같은 인간이었더라고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기회만 되면 자신이 힘들게 남편과 시누이를 키워낸 것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 강하신 분이세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언뜻 생각해봐도 여자 혼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기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실체를 몰랐기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낯선 남자분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신 분인데 이제 아들도 장가를 갔고 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시답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남자친구로 지내왔지만 조만간 합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이 컸어요. 며느리도 자식 아닙니까?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행복을 찾는다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죠. 물론 들어보니까 그분도 두 딸이 있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당연히 복잡한 과정이 있겠다 약간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야 남편이랑 시누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그날은 식사만 대접해드리고 돌아왔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또 연락을 하셔서는 이번엔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하루는 말씀도 없이 저희 가게에 오셨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과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이번에도 저만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느낌이 왔어요. 분명히 무언가 부탁을 하실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본론부터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그분과 드레스 입고 사진 하나 정도는 찍고 싶다고 하면서 제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진 촬영 비용을 보태달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당연히 저는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어머님 일인데 남편이랑도 상의를 해봐야겠다 대답을 했더니 저만 알고 있으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시아버지랑 어떻게 이혼을 하시게 된 건지 구구절절 들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거의 자서전을 읊듯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사진 촬영비에 보태 쓰시라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입금해드렸습니다. 이왕 찍으시는 거 좋은 데 가서 하시라고요. 딱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였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만만해 보였는지 자꾸만 무리한 부탁을 연이어하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분과 그분 두 딸까지 대동해서는 저희 가게에 오셨더군요.
아무래도 한 번은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또 몰래 오시더니 식사 비용은 저보고 좀 내달라는 겁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방문하신 것도 솔직히 당황스럽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밥값까지 내라니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드리긴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글쎄 버럭하는 거예요. 장차 시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말이죠. 솔직히 그 무렵 시누이가 한번 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니가 그분 집에 들어가실 계획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는 그 집에 그분만 들어오신다고 하더래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만나는 그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시누이는 반대를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시누이 보고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자신은 오빠가 하는 만큼만 앞으로 할 거고 웬만하면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 하나 때문에 자식을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때부터 초반에 축하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온 가족을 끌고 왔으니 제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며 평생 고생한 자기 엄마라고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고 싶다는데 불만 좀 그만 가지래요. 사실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돈을 쓰는 걸 못 봤거든요. 늘 시어머니가 내거나 아니면 제가 계산을 했죠. 뭐 그거야 그렇다 치고 저도 시누이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그날 남편과 꽤 치열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들으실까 봐 나름대로 조용히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야 듣거나 말거나 아주 자기 편한 대로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처음에 조심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던 남편의 모습은 겨우 몇 개월 만에 변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배려하고 조심해 주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잔소리도 했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조심하긴 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짠한 마음이 들어 어느 정도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 눈치를 조금도 안 본다는 걸 말이에요. 자기 엄마 기분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같이 사는 우리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정이 떨어질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네요. 이번엔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원래는 드레스 사진만 찍고 치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간단하게라도 식장을 빌려 결혼식을 치러야겠답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진짜 어이상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더군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은 얼마를 쓸 예정이냐는 질문이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푼도 안 쓴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라며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도 옆에 앉아 멀뚱멀뚱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다 늙어서 호구 제대로 잡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뱉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어영부영 끌려가다간 계속해서 돈이나 뜯기기밖에 더하겠냐 싶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누굴 만나던 결혼을 하시던 말던 상관없는데 저번부터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요. 그분도 자식들 있고 또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냐며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해결하시라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득달같이 끼어들었어요. 그 무렵 저희 가게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제법 순수익이 남는 걸 알고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솔직히 시누이 쫓아낸 것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그동안 매달 생활비 50만 원 외에도 찔끔찔끔 금전적으로 도움받은 게 한두 번이냐고. 그런데 이제는 결혼식 비용까지 덤탱이 쓰려고 하냐. 이번엔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저희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알겠다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쓰럽거나 짠한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어디서 이상한 남자 하나 만나서 자식들한테 손 내미는 모습이 그저 한심할 뿐이었죠. 문제는 남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고 속이 상하겠냐면서요. 그럼여서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랍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처가살이하면서 참아준 걸 생각하면 그깟 500만 원은 돈도 아니라는 말에 결국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처가살이라는 말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 눈치를 봤으면 봤지.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부모님 눈치 본 적 있냐고요. 허구한 날 자기 엄마만 위할 줄 알았지. 정작 살 곳을 마련해준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적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혜도 모르는 남편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없는 노인네 둘이랑 여자인 저랑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할 일은 하는 거였답니다. 진짜 한 번도 남편이 이런 막대먹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가게도 자리를 잡았으니 조금만 저축해서 올해 안으로 분가를 할 계획이었는데 돈 500만 원의 남편 본심을 알게 돼서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하마터면 은혜도 모르는 검은 짐승이랑 계속 살 뻔했네요. 거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제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속상했을 시어머니 달래준다고 휙 나가버리길래 곧바로 친정부모님께 연락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은근히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아빠가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본심을 안 이상 단 한순간도 부부라는 사실이 끔찍하다고요. 갈라서겠다 했습니다. 아빠는 알겠다며 곧바로 법률 상담부터 신청하셨고 저와 엄마는 남편 짐을 전부 싸서 택배로 보내버렸어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상심이 너무 크다고 그건 역시 제 탓을 하면서 며칠 후에 온다길래 어차피 짐 싸서 보내놨으니 거기서 계속 살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혼하자는 거냐 하더군요. 그래서 맞다고 했어요. 그동안 힘든 처가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새아버지 모시고 잘 살고 다음 생에서라도 절대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게도 남편은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 들었는데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야 뭐 땡큐죠. 괜히 질척거리면서 돈 욕심 부릴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게 이혼을 해줘서 그건 지금도 남편에게 고맙긴 하네요. 그 후로 한두 번 문자가 오긴 했지만 전부 무시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더니 지금은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친정집에서 분가하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장사도 잘 되고 하다 보니 더 이상 예전처럼 아둥바둥되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화려한 돌식 라이프를 즐기고 있네요. 가끔씩 남편이 생각나긴 하는데 뭐 보고 싶다거나 그런 감정은 아니고요. 그냥 허탈해서요. 세상 모든 처가살이 하는 사위들이 힘들다 힘들다 해도 그 인간만큼은 절대 그럴 자격이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뻔뻔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또 사위라고 우리 집에 들인 제 잘못인걸요. 지금까지의 모든 걸 잊고 저만의 미래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